2월 17일 금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이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논란이, 가결되면 당 전체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어제 보수 불모지 호남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들춰내자 김 후보는 안 후보가 민주당 DNA를 버리지 못했다며 맞섰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며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급매물 호가가 하향 조정되며 전세 가격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자 갭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점차 하락해 소비자들의 항공권 구매 가격 부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글로벌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운임에 부과하며 항공 운임과 별개로 소비자가 지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권미란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소에서 지방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이라며 징역 11년형 이상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고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리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논란이, 가결되면 당 전체가 경랑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한희, 김광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한입니다. 검찰이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단 한 전에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청구 향의 표시로 17일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24일 본회의에서 이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결 시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대표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결 시에도 당 전체가 방탄에 매몰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 김광현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어제 보수 불모지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들춰내며 두 후보의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첫 TV토론 후 뉴스토마토 전문가 평가에서 천하람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심을 나타내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천 후보가 처음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강석영, 윤혜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16일 호남 합동연설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들춰내자 김 후보는 안 의원이 민주당 유전자를 버리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김 후보는 과거 불거졌던 부동산 비리 의혹에 직면했습니다. 울산시장을 지낸 김 후보가 울산 본인 소유 토지에 KTX가 지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입니다. 순천에서 정치를 시작한 천하람 후보는 개혁보수의 면모를 뽐내며 호남의 큰 정치인을 국민의힘 배출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통보수를 강조하는 황교안 후보는 좌파 정권에 한 번 더 뺏기면 공산화된다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 강서영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과 천하람 변호사, 황교안 전 대표가 첫 TV토론회에서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이번 토론회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주도권과 안정감, 설득력, 적합도, 매력도 등 5개 분야에서 각 후보 토론 점수를 취합했습니다. 그 결과 천 변호사가 10점 만점에 평균 6.85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6.5점의 안 의원은 2위에 올랐고 6.25점의 김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황 전 대표는 5.75점으로 4위에 그쳤습니다. 천 변호사는 설득력과 매력도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매력도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입니다.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는 김 의원과 안 의원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적합도에서 우수했지만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과 뚜렷한 차별점을 부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주도권과 안정감에서는 우위를 점했지만 매력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본인만의 장점을 어필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황 전 대표는 주도권과 안정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외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혜원입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며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급매물 호가가 하향 조정되며 전세 가격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틈을 타 갭 투자가 꿈틀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잠잠하던 갭 투자 수요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급매물이 전세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경기 화성과 경기 평택,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등에서 갭 투자 매매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수원 영통구에 자리한 현대 힐스테이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지난해 말 4억 2,80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같은 평형대 전세 가격이 3억 8,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차이가 4,3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경기 인천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갭 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서울 송파구에서 이루어진 갭 투자 매매 거래 건수는 총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노원구와 서울 강동구도 각각 17건, 15건 거래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현대 우성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2월 7억 원에 실거래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5억 8,500만 원에 전세 거래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격차가 1억 1,500만 원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며 급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을 거듭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매매가가 급락하면서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빌라왕 사건 이후 깡통 전세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부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생명보험업계가 유동성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은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 차입 한도를 1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허지은 기자입니다. 생명보험업계에 들이온 유동성 위기의 그림자가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입니다. 동양생명은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인 단기 차입 확대를 단행했습니다. 동양생명은 유동성 위기가 올 것에 대비해 급히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조 원의 단기 차입 확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며
당장의 위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동양생명의 계약 해지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맞이하는 만기보험금은 1조 5,600억 원가량으로 드는 돈은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생보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동양생명 역시 고금리 저축보험을 일시납으로 판매했는데 이로는 역부족이었던 모양새입니다. 콜옵션 돌아오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저축보험 만기 그것도 돌아오고 해서 지금 올해도 지켜봐야 돼요. 올해도.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생보업권의 유동성 문제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허지은입니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이달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인데요. 향후 운항 편수가 더 늘어나면서 항공권 가격이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세은 기자입니다. 비행기 표값에 포함된 유류 할증료가 점차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의 항공권 구매 가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운임과 별도로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글로벌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것으로 항공권 구매 시 항공운임과 별도로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거리 비례별로 23,400원에서 176,800원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최소 1,800원에서 최대 13,600원이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도 지난달과 비교해 소폭 줄어 25,400원에서 143,6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달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선 유류 할증료 추이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 추이와 비례하는데 3월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2월과 비교해 1,100원 하락한 12,100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월간 유류 할증료가 하락세를 보이는 건 유가 하락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3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달 중순쯤 발표되는데 유가와 함께 하락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계에서 국산 전기차용 타이어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포르쉐, 폭스바겐 등 7개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에 납품하고 넥센과 금호 타이어도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준익 기자입니다. 국산 배터리뿐만 아니라 국내 타이어 업체들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타이어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최근 폭스바겐 전기 미니밴 ID 버즈에 전기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SUV ID4에 이은 두 번째 차종입니다. 지난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론칭한 한국 타이어는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GT, 토요타 BZ4X 등 글로벌 7개 브랜드 전기차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한국 타이어의 글로벌 전기차용 타이어 점유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1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도 전기차 전용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현대차, 기아, 폭스바겐, BMW 전기차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내연기관용보다 고가에다 교체 주기도 상대적으로 짧아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앞으로 타이어 3사의 전기차 시장 공략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황준익입니다.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장애 사태에 대해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안전 혁신안을 제시하며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디도스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보 유출로 불안해하시는 고객 여러분, 인터넷 서비스 오류로 곤란을 겪으신 소상공인들, 그동안 깊은 사랑과 믿음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과문 발표는 회사 측이 개인정보 유출을 공식화한 지 38일 만입니다. 2021년 KT 인터넷 장애 발생 후 하루 만에 대표 입장문이 발표된 것과 대조적으로 뒤늦은 사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대 등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원인 규명 후 보상안 투자 계획 등이 나오기에 이날 자리가 급하게 마련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자 통신사가 전날 민생안전대책 일환으로 무상 데이터 제공 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연달아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발표하는 시점을 잡지 못했을 뿐이라며 이와 같은 해석을 일축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 채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10개의 티커머스 채널 가운데 9개가 대기업 계열사인 홈쇼핑과 통신사입니다. 보도에 이범종 기자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 채널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티커머스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용 리모컨으로 상품 정보를 확인해 구매하는 양방향 서비스입니다. 홈앤쇼핑의 티커머스 사업권 획득을 통한 중소기업 입점 확대가 중기 중앙회장 연임을 노리는 김 회장 공약입니다. 오늘 김 회장은 여의도에서 열린 티커머스를 활용한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판로를 중기 전용 티커머스로 넓혀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는데요. 우리 경제의 1%인 대기업은 9개의 티커머스를 운영하고 있고 99%인 중소기업이 단 1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단체한테 티커머스를 주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중소기업이 마케팅 기원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임채훈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티커머스 산업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한 판로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2021년 중소제조업의 국내 매출처 중 직접 소매 판매 비중은 7.2%로 나타나 판로 개척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정부가 그린바이오 산업을 키워 시장 규모를 10조 원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바이오는 농업 생명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농업의 생산성을 키우고 신소재를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한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이 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효자 신약으로 미국, 유럽을 넘어 중남미까지 해외 시장을 공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혜운, 이혜연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보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산업 규모 10조 원, 수출 5조 원, 유니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1조 2천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5조 4천억 원 규모로 세계 시장의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화 촉진, 혁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품을 적용을 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6대 분야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연구개발 확대가 세부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기능성 식품, 미생물 비료와 농약 등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제도도 올해 안으로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정혜훈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 달성에 1등 공신 역할을 해낸 대표 신약들을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매출 1조 달성의 주역인 팩스클로와 엠블로, 나보타 등 자체 개발 신약 트로이카를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육성해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팩스클로의 위험 적응증 처방이 본격화되고
국산 신약 36호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엠블러가 발매되면 ETC 부문의 성장세가 대폭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세노마메이트의 미국 시장 영업만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세노마메이트는 글로벌 기술 수출과 관련한 수익이 감소한 탓에 영업 실적이 줄었지만 미국 시장만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세노마메이트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1,69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시장에서 세노마메이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시장성을 더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HK이노वे는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인 K캡은 중남미 의약품 시장 1위인 브라질의 기술 수출을 2위인 멕시코에는 품목 허가를 받으며 40조 규모의 중남미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국산 신약들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자리 잡기 위해 대형 제약 시장인 미국, 유럽을 넘어 남미, 중동까지 진출 무대를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사의 약관을 개선합니다. 향후 금융사들의 약관 심사 역량 등 내부 통제가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김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16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분야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약관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획기적인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3일엔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 심사 실무 설명회를 열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해온 불공정 약관의 주요 유형은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시정 통지 최고 절차 미비, 약정기간 자동 연장 조항 등입니다. 금융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와 고객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요. 금감원과 공정위는 사업자에게도 일부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자가 면책받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로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 보호의 길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뉴스토마토 김보연입니다. 학부모들이 성공적인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 통합을 위해 교사들의 자격 처우도 상향 조정하자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권익 중심의 상향 평준화, 유보 통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장성환 기자입니다. 영유아 학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 보육 체계를 합쳐 일어나는 유보 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가 현재의 갈등과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중심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권익 중심의 상향 평준화 유보 통합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보 통합 이전인 올해부터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이뤄짐과 동시에 학급당 원화수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들의 자격, 처우 문제를 두고는 교사의 질이 바로 교육의 질이므로 유보 통합을 통해 교사들 역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과 처우를 상향 조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에 소속된 3에서 5세 장애 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교육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학부모연대는 특히 유보 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여당과 야당,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보통합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 정부의 각 부처, 그리고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모두 합심하여 최선의 협력을 다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 최대 약자인 영유아들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이 이념 논쟁과 정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구체적인 유보통합 재정 확보 계획 수립과 단기 보육교사 양성원, 사이비 양성원의 자격증 남발에 대한 조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장성환입니다. 그룹 뉴진스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이 약진하고 있는데요. 한편 신화 멤버 신혜성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혜성은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예계 소식을 권익도 신상민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이 미국 빌보드에서 자체 최고 기록을 연일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룹 뉴진스는 이번 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3주 연속 두 곡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타이틀곡 OMG는 핫백에서 74위로 전주 77위 대비 3계단 상승한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빌보드 핫백 91위로 첫 진입한 뒤 79위, 77위를 거쳐 매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앨범 내 다른 수록곡 디토는 이번 주 빌보드 핫백 82위를 차지하며 5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했습니다. OMG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록곡 디토에 대한 글로벌 음악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현지 활동이나 프로모션 없이 데뷔한 지 6개월 만에 거둔 성과라는 점이 이례적입니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최근 발매한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으로 이번 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위에 자리했습니다. 1위로 진입한 뒤 2주 연속 톱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2주 이상 3위 안에 든 K-POP 그룹은 방탄소년단 이후 TXT가 유일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엔솔로지 앨범 프루프로 빌보드 200에서 91위에 올랐습니다. 약 9개월 연속 해당 차트에 머물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권익도입니다.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혜성 법률대리인 측은 신혜성이 최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신혜성은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향후 이뤄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잘못에 대해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송파구 탄천 2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더구나 신혜성이 몰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동차 불법 사용죄를 적용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현재 주 62회 운행 중인 한중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 주 80회, 다음 달부터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PCR 검사 종료 여부는 다음 주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또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여 격리 의무 등 남은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뉴스 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